안녕하세요. 스마트폰 강사 유스마 여기는 한박 기존반인데요. 자, 저번 주에 우리 네이버들 하셨어요. 네이버. 자, 네이버 본인들 네이버 한번 터치해서 네이버 홈 화면을 열어주세요. 어디에 있을까요? 홈 화면 터치해서 열어주시면 저번 주에 로그인이 되셨던 분들은 설정하셔서 이렇게 본인 사진이나 뭘 올려놓으셨고요. 그 다음에 콘텐츠에서 저번에 우리 동네 소식하고 여행지 이런 거 미리 알아볼 수 있는 걸 했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여기 네이버 알아보는 기능을 하겠습니다. 우리 보통 네이버 뭘 검색하실 때 여기 검색창에 터치하셔서 여기다 글자를 넣으시고 그렇게 검색하시죠? 자, 거기 말고 여기 동그라미가 전에는 요 아래 칸에서 크게 커졌다 작았다 했었는데 지금 요 상단으로 올라와 있죠? 요 동그라미를 한번 터치해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성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거는 글자가 아닌 목소리로도 검색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내 주변은 좀 이따 하실 거고요. 검색이라는 건 내가 글자로 검색하실 때 쓰시는 겁니다. 자, 팝하고 번역기는 네이버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번역 어플입니다. 한 전 세계 20여 개의 언어만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 쇼핑 렌즈라는 게 있는데 이 쇼핑 렌즈는 우리가 뭔가 사고 싶은 게 있거나 하면 찍어보거나 하면 가격대별로 쭉 나오는 겁니다. QR 코드, 바코드라는 게 있는데 QR 코드, 바코드만 비치면 거기에 대한 것들이 보이는 걸 알아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렌즈라는 건 말이나 글로 우리가 물어볼 수 없는 것들을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면 얘가 대답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음악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제가 수업에 진행하지 않습니다. 자, 음악하고 팝하고는 네이버에서 진행하지 않습니다. 자, 음성 검색하고 그냥 검색은 하실 수 있고요. 자, 내 주변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 주변 한번 터치해 주세요. 내 주변 터치. 그러면 지금 로그인이 돼 있으시면 탐방동 주변으로 나오고요. 안 돼 있으면 가로수길로 나옵니다. 가로수길. 자, 그럴 경우 요 가로수길 주변이나 탐방동 주변에 있는 여기 동그라미를 한번 터치해 주시면 본인이 현재 있는 곳 주변으로 나옵니다. 지도에서는 이렇게 생긴 게 어디 가도 있어요. 위치를 찾는 곳이에요, 이게. 위치를 찾아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모양이. 내가 현재 있는 위치를.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 지금이죠? 지금 1km 반경순에 추천하는 맛집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요 콘텐츠는 본인이 많이 보고 뭘 하는 종류에 따라서 얘가 띄워주기 때문에 순서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우 말고 옆으로 오시면 맛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맛집. 자, 맛집을 터치하시면 자, 저는 돌솥밥집이 나오는데 왜 선생님은 돌솥밥집이 아닌 것 같네? 자, 요렇게 해서 보시면 일단 저하고 좀 틀려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제 맛집 보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됩니다. 자, 맛집을 터치하신 다음에 요 필터라는 게 있습니다. 필터를 터치하면 자, 내가 뭘 먹을 건지 여기에 음식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식이 좋다 그러면 한식 해서 그러면 한식을 터치하면 한식 위주의 식당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나는 걸어서 가겠다 그러면 내가 걸어갈 수 있는 키로수를 잡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차로도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 좀 넓게 잡으시면 되고 내가 밥 먹을 시간을 아니면 커피 마실 시간을 여기에서 시간 타임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필터에서 그 다음에 가격대도 정하실 수 있고요. 자, 요 연령대는 요즘은 40대 이상으로 잡으셔도 되기는 하는데 그냥 전체로 잡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꼭 하셔야 될 게 현재 영업 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영업 중. 그래서 그 다음에 차로 움직이실 때는 주차 가능 이런 거 해놓으시면 좋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 필터에서 뭔가를 하셨으면 적용을 누르시면 얘가 바뀝니다. 내가 필터에서 바꿔놨기 때문에 바뀝니다. 요 현재 영업 중이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맛집을 찾았어. 그래서 찾아갔더니 얘가 오늘은 쉬는 날이야. 그런 경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영업하는 데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오셨죠? 그래서 맨 위에 집 그냥 한번 보실게요. 자, 보는 방법은 똑같으니까. 자, 제가 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게가 열리게. 그러면 전화도 거실 수 있고요. 길도 찾을 수 있게 돼 있고 지금 여기는 네이버 예약도 하실 수 있게 돼 있고 자, 그 밑에 보면 홈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홈 밑에 보면 주소가 있어서 자, 찾아갈 수 있게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여기서 보셔야 될 게 뭐냐 현재 영업 중인 가게긴 한데 브레이크 타임이 있나 없나 영업 중 써있고 브레이크 타임이 2시 30분부터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돼 있어요. 4시 30분까지.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10시 30분까지 영업하는데 마지막 주문은 라스트 오더는 10시까지만 받는다.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게에 브레이크 타임이 있는지 아니면 몇 시까지 하는지 모임을 좀 저녁에 늦게 가졌더니 늦게까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요 문 닫는 시간부터 라스트 오더 시간을 이런 걸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단으로 쭉 내리다 보면 포장도 가능하고 뭐 남녀 화장실 구별 뭐 대기 공간도 있고 여기는 줄 서서 먹나 봐요. 대기 공간이 있다는 건 저는 줄 서서 먹는다는 겁니다. 정보 더보기 주차 가능하고 이런 것들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가게에 대한 여기에 보면 쓸 게 없으면 남녀 화장실 구별 와이파이 뭐 요 정도 써놓습니다. 그래서 가게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메뉴판이 이미지로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집에 뭘 어떻게 파는지 보실 수 있는데 요거를 실질적으로 보려면 위쪽으로 다시 오시면 사진이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렇게 사진이 375개가 더 있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얘를 터치해서 보면 사진으로 쭉 보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오는지. 지금 음식이 이런 거는 이제 와서 드시는 분들이 찍어 놓은 거라 이런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사시미 나왔네, 사시미. 육회 비빔밥. 그래서 이런 거를 보실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나오는지 보실 수 있고 메뉴판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 깨끗이 잘 드셨네. 빈 그릇이네.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실 수 있고요.
그쵸? 그래서 다시 한번 홈으로 오시면 메뉴 보시고, 아, 그 메뉴 옆에서 쭉 오시면 뉴뷰라는 게 있습니다. 뉴뷰. 맛집이라고 소문났는데, 사람 입맛이 각자이기 때문에 사실 맛집이라고 소문났는데도 맛없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저희는 순대국밥을 되게 좋아하는데, 저희 애기 아빠가 전주 여행 가면서, 맛집을 알아봤나 봐요. 그래갖고 갔는데, 와, 마늘국밥이야, 마늘국밥. 잡내 잡는다고 마늘을 얼마나 넣었는지, 제가 마늘을 잘 못 먹어서 저는 못 먹고 왔던 기억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요 방문자 리뷰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방문자 리뷰는 이 사람이 먹어본 사람만 쓸 수 있거든요. 영수증이 있어야지만 리뷰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보면 음식 맛있어가 제일로 많죠. 요게 음식이 맛있어요보다 뭐 신선해요, 깨끗해요, 뭐 그런 게 더 크면 맛이 좀 덜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방문자 리뷰에서 지금 181명 정도 되면 181명 정도 되면 사돈의 8촌까지 해도 이 정도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 20명, 30명 정도 방문자 리뷰에 그런 게 해서 뭐 최고예요 뭐 그런 게 있으면 좀 의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 친구들, 내 아이들의 친구들 뭐 해서 2, 30명은 충분히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방문자 리뷰를 보셔서 이렇게 맛있어요 요런 집을 가야지만 저는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진은 방문자 리뷰 쓰는 분들이 사진을 찍어 놓은 거예요. 아까 위에 사진은 업소에서도 찍어 놓은 것들이 있지만 요 밑에 사진은 방문자들이 드셔본 분들이 찍어 놓은 사진입니다. 왜냐면 요즘은 리뷰 인스타그램에 올려주고 요 리뷰를 써주면 음료수나 뭐 이런 것들이 공짜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직접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거든요. 근데 그 올리면서 꼭 맛있다고 해야지만 서비스를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드셔본 분들이 진솔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상단에 자 요거는 보시면 길찾기 길찾기를 터치를 하시면 여기가 어딘지 자 길을 찾을 수가 있어요. 길찾기를 한번 터치해 보세요. 그 위쪽에 길찾기를 터치하시면 여기가 내가 출발하는 곳이고요. 여기가 도착 지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현재 여기서 출발하면 차로는 6분 걸린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로 가실 것 같으면 안내 시작을 누르면 도로 안내를 해주고요. 나는 걸어서 가겠다 그러면 사람 모양을 터치를 하면 걸어서 여기서부터 걸어서 얼마나 걸리는지 어떻게 길을 가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가 가르쳐 줍니다. 사람 모양을 터치하면 따라가기 터치하면 안내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상세 경로를 보시면 내가 갈 때 어떻게 가는지 요 옆에 사진을 보고 이 건물 요쯤에서 왼쪽으로 꺾고 요쯤에서 오른쪽으로 꺾고 이런 것들도 상세히 얘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모르는 길도 이렇게 찾아가기 쉽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버스로는 얼마나 걸리는지 버스를 타고 가겠다 그러면 버스는 12분 걸리고 걸어서는 17분 걸리고 내 차는 6분 7분 걸리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찾아가기 쉽게 자 보셨으면 여기 상단에 X 다시 그 다음에 하단에 되돌리기
두 번 터치하시면 내가 보던 식당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얘가 뭐가 좋으냐, 내가 놀러 가셨을 때 그 근처 현장에서도 바로 맛집을 찾아보실 수 있다는 거. 현장에서도 내가 맛있는 걸 뭐 드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모임 같은 게 있으시면 가격대 정해서 시간대 정해서 그렇게 해서 잡으시면 필터해서 잡으시면 이 가격대에 이 음식이 있는데 여기 모임이 어때? 그런 식으로 공유도 하실 수 있다는 거. 상단에 공유라는 글자를 터치하시면 카카오톡 단체방이나 이런 데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를 해서 이렇게 보내신 다음에 오늘 모임 여기서 가질까? 이번 달 모임 여기서 가질까? 한번 봐봐. 메뉴 마음에 드나? 그러면 상대방은 얘를 터치해서 가격대부터 해서 다 보실 수 있다는 거. 자, 하단에 동그라미 다시 터치를 하시면 내 주변으로 다시 오실게요. 자, 이게 지금 현재 내가 있는 곳만 가능한 게 아니라 내가 여행 갈 예정이 있다 그러면 요 다른 지역 검색 있죠? 요 다른 지역 검색을 터치하셔서 여기다가 넣으시면 돼요. 여기다 저는 오늘 비도 오고 속초 속초라고 치면 얘가 물어봐요. 강원도 속초가 맞냐? 우리나라는 이 이름이 비슷한, 이름이 같은 지역이 많기 때문에 치시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맞으면 밑에 화면을 터치를 하시면 속초로 갑니다. 속초로. 그러면 이런 식으로 또 속초에서도 맛집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속초에 요 집을 잘 가요. 88 생선구이집. 응. 여기 가면 생선구이가 그 메론? 그 생선이 메론? 메로? 메로? 그게 있는데 굉장히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 집에 가면 줄 서서 먹는 것 같아요. 이 집도 88. 응. 예. 골고루 다 나와요. 그러니까 한 사람 10,000원인데 두 사람부터 받으니까 응. 그래서 이렇게 찾아서 보시고 내가 갈 곳을 여기다 정확히 치면 그냥 저는 무작정 속초라고 쳤는데 속초시 무슨 어디로 갈 거다 그러면 그걸 치시면 이렇게 내가 갈 곳에 대해서 먹을 것도 보실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제가 탐방동에서 일부러 안 한 게 있습니다. 이게 맛집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옆으로 오시면 자, 가볼 만한 곳이라는 게 있습니다. 속초에 가서 이 근처에 볼 만한 게 뭐 있는지 보시는 거예요. 가볼 만한 곳은. 이렇게 보면 속초에 수산시장 여기도 좋고 그 다음에 선착장도 있고 뭐 해수욕장도 있고 요런 것들에 대해서 얘가 써놨어요. 그래서 가을동화 촬영지 그래서 이 근처에 어디가 볼만한 데가 많은지 어디 가면 좋은지 이런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연금정 바다 위에 있네. 사진으로 볼까요? 이게 지금 연금정에서 해돋이 본 건가 봐요. 일출. 완전 좋습니다. 저녁에는 이렇게 불 들어온대요. 등대도 있고. 그래서 그 근처에 내가 볼 만한 것들을
아, 요렇게 해서 미리 보실 수도 있다는 거. 아, 여기가 좋구나. 가보면 좋구나. 연금정을, 예, 연금정을 영상으로 이분은 올려놓으셨네. 네, 화면이 너무 흐리게. 아, 연금정 옆에, 바로 옆에 등대도 있군요. 시내하고 가깝네. 이렇게 해서 내가 미리 다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좋은 곳이 있으면 그 가볼 만한 곳에 내가 속초 여행을 가겠다 그러면 속초에서도 이렇게 가볼 만한 것을 쭉 찾아서 보시면 돼요. 미리. 그래서 내 여행지를 알아볼 수 있고 내 여행지에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그렇게 올 수 있는 게 지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얘도 또 필터가 있습니다. 필터가 있어서 나는 해변 바닷가가 좋아 그러면 바닷가를 터치를 하면 바닷가 위주로고요. 속초에는 닭강정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닭강정이라는 게 지금 있고 재래시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유람선 타시려면 유람선 해변 치면 해변만 쭉 해서 바닷가가 나옵니다. 등대 해수욕장. 매운치, 아우. 예. 아, 생각보다 여기 사람이 많네. 제가 갈 때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문화라는 거 가볼 만한 것 옆에 보면 문화라는 걸 터치하면 속초에서 지금 어떤 공연과 어떤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냥 여행 가서 꼭 어디 돌아다니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요런 거 버블쇼 같은 것도 보고 뭐 그런 거 또 쇼나 뭐 이런 것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괜찮아. 틀려도 괜찮아. 뮤지컬이네요. 아이와 같이 볼 수 있는 이런 것도 보실 수 있고 테마는 거좀 먹을 거에 대해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도 테마는 먹을 거 추천인데 TV에 출연한 맛집. 아, TV 말고 나는 착한 가격에 괜찮은 걸 먹겠어. 그러면 착한 가격. 고급. 혼자 먹는 거 좋아. 그러면 혼밥 혼술. 아, 부모님을 모시고 갔더니 부모님하고 함께 갈 만한 곳을 찾아봐야겠네. 그러면 테마에서 부모님과 함께를 터치하면 부모님 모시고 갈 만한데 그런 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필터만 잘 선택하셔도 내가 많은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행 안 갔는데 가본 사람 마냥 미리 여기서 다 보고 가족과 함께 여행 갈 때 알차게 다 짜서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데서 보고 어, 거의 괜찮은 데 있으면 공유하죠. 여기서는 카카오톡에 지금 우리 방에 공유할 거고 평상시에는 가끔 들어와서 보면 어디 여행 갈 때 가끔 들어와서 볼 때 저한테 보내놓고 아 내가 오늘 여기를 가려고 그랬지 여기를 가봐야겠다 그런 식으로 가는 편이에요. 어, 이 맛집은 미리 찾는 것보다 즉석에서 많이 찾아서 보는 편이고 미리 찾아서 가면
내가 그 맛집 근처로 이동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아니고 여행이 목적이면 여행을 해가면서 그 근처에서 그냥 찾습니다. 스마트 어라운드 되시겠죠? 찾는 거 되시겠죠? 그럼 다시 하단에 동그라미 한번 터치해 보실게요. 자, 요 렌즈라는 곳에 QR코드, 바코드, 쇼핑 렌즈가 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렌즈 한번 터치해 보실게요. 자, 렌즈를 터치하시면 이렇게 카메라가 열려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렌즈는 내가 물건을 이렇게 보거나 나무를 봤는데 이 이름을 모르겠어. 근데 내가 이름을 모르니까 표현을 해서 이걸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요 카메라로 이렇게 해서 얘를 찍으면 얘가 유사한 이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여줍니다. 지금 이 젤이 안 펴져 있어서 그림 그리는 건데 펴져 있지 않아서 제가 똑바로 찍지 않아서 이렇게 나무로 원목으로 된 지금 친구 계단, 얘가 계단으로 인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뭇잎을 찍거나 통째로 찍으면 어떤 나무에 몇 % 가깝다, 유사하다 그런 식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게 뭘 알아보실 때 스마트 렌즈에서 찍으시면 얘가 가르쳐 준다는 거죠. 이질이 나오나요? 계단 나오시죠? 자, 스마트 렌즈는 뭔가 물어보실 때 쓰시는 거다. 그래서 자, 얘를 돌려서 본인 얼굴을 찍으면 본인 얼굴하고 비슷한 사람이 뜹니다. 그 사람들은 네이버에 블로그나 네이버 쪽에 얼굴을 올려놓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뜹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면 바로 열었을 때 스마트 렌즈라는 곳에 지금 글자가 있어서 그러고, 자, 쇼핑 렌즈라는 게 있습니다. 옆으로 밀면 쇼핑 렌즈로 옵니다. 쇼핑 렌즈는 내가 물건을 살 때 물건 가격을 알아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갖고 온 게, 자, 얘를 찍어서 했더니 얘 이름은 티제 콤부차 스파클링 레몬 아닌데 스파클링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하단에 가격대가 이렇게 나옵니다. 24병인데 똑같은 그람수 리터에 24병인데 지금 얘는 19,900원, 얘는 16,400원. 자, 근데 얘는 무료고 얘는 3,500원. 얘는 3,500원 하면 19,900원 똑같죠? 응. 자, 이런 식으로 가격대를 비교해서 보실 수 있게 나옵니다. 얘는 23,400원이에요. 24병인데. 우와. 그래서 조금 더 저렴하게 사실 수 있는 게 스마트 렌즈입니다. 가격대별로 해서 이렇게 보시면 얘는 12개인데 얘가 가격대가 엄청 차이가 나네. 자, 이 가격대 차이를 보실 수 있고 근데 보실 때 좀 저렴하다고 그래서 사실 게 아니라 좀 아까 보셨다시피 배송료가 있나 없나를 보셔야 돼요. 확 저렴한 걸 산다고 샀더니 배송료가 엄청 또 붙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한 번씩 확인하면서 이런 데서 쇼핑을 하실 수 있고요.
쇼핑 렌즈는 우리가 물건을 저렴하게 사실 수 있는 기능이 있다. 그 다음에 문자 인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 이거 너무 사랑해요. 우리가 나이가 먹다 보면 노안 들어오시죠? 그래서 작은 글씨가 자꾸 안 보여서 돋보기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자 인식이라는 기능을 사용하면 돋보기를 사용 안 하시고도 굉장히 글자를 크게 잘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문자 인식이라는 건 내가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시면 이렇게 제가 사진을 찍었더니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전체 다 얘가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전체 선택을 터치를 하시면 전체 글자가 다 하단에 이렇게 해서 조금 더 크게 요거는 제가 네이버에서 글자 크기를 정해놓은 대로 지금 나는 이 글자 크기로 보겠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고 얘도 글자가 너무 작다 그러면 손가락으로 드래그를 하셔서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글자를 크게 볼 수 있게 잘 안 보이면 보실 수 있게 이렇게 해놓은 게 문자 인식입니다. 이것만 되는 게 아니라 얘가 번역도 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지금 여기 번역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선택을 하면 영문이 있거나 하면 얘가 번역이 됩니다. 크게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실 수 있다는 거. 제가 한문 있는 데를 한번 찍어보니까 한문을 해석해서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자 인식이라는 건 글자를 크게 보실 수 있는 기능이 있다.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다. 자, 다시 여기 동그라미 터치해서 오세요. 자, 렌즈로 다시 올게요. 그러면 문자 인식하셨고 와인 라벨이라는 게 있습니다. 와인에 있는 라벨을 자 뭐라고 써있냐 와인에 있는 라벨을 촬영해서 보시면 왜냐면 요즘은 와인들 많이 마시잖아요. 몸에 좋다고도 생각하고 좀 와인을 설문하면 고급져 보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와인 라벨을 여기다 놓고 찍으시면 이 와인이 어디산 포도로 만들어졌는지 이력이 다 나옵니다. 와인에 대한 이력이. 그래서 신맛이 강한지 떫은 맛이 강한지 단맛이 강한지 그리고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선호도가 있는지 그런 거부터 해서 다 나오기 때문에 젤로 중요한 것도 나와요. 적포도로 만들었냐 백포도로 만들었냐 그래서 저렴한 가격에 좋은 와인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있다. 와인 라벨 얘를 찍으면 나는 단맛을 좋아해 그러면 찍으면 단맛이 강하다는 걸 써 있는 걸 그런 종류를 사시면 되고 나는 단맛 별로고 신맛 있는 것도 별로야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쳐다보시고 어느 정도 사람들이 선호도를 갖고 있고 이게 몇 년산인지부터 해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얘 와인 라벨에 놓으시고 사진을 찍으시면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와인을 사실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스마트 렌즈에서 지나서 QR코드 바코드로 오세요. QR코드 바코드로 오시면 내 물건 중에 이렇게 QR코드가 있는 애를 딱 QR코드만 여기 가운데 비슷하게 왔더니 얘는 콤부차고 피치다 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물건이 있는데 여기 딱 오니까 상단에 이렇게 나왔는데 얘를 상단을 터치를 하면 얘에 대해서 쭉 나와요. 얘에 대해서. 자, 여기는 티젠 농협에서 만들었다. 그래 이렇게 코리아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가격대별로도 또 추천이 나옵니다.
요렇게 해서 엄청 비싼 거 마시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비싸게 주지 않았는데 엄청 비싸게 나와 있네요. 저는 이거보다 훨씬 저렴하게 사서 먹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가격대별로 또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가격대별로 보시고 어디에서 파는지 무료 배송인지 그런 거 보셔서 사서 드시면 되신다. 자, 요렇게 파는 것만 되는 게 아니라 음식만 되는 게 아니라 자, QR코드, 바코드에 놓고 내가 책에 있는 바코드를 한번 인식시키면 얘가 이 책의 이름부터 해서 누가 저자인지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또 나옵니다. 책 소개. 그래서 QR코드, 바코드 있는 것들을 이렇게 대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 이렇게 궁금한 게 있으면 QR코드, 바코드로 해놓고 그 제품에 대해서 모든 걸 알아보실 수가 있는데 안 나오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코리아넷이라고 해서 거기에 제품이 올라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제품에 대한 설명들이 올라가 있어요. 코리아넷, 코리아 다시라는데 돼 있어야지만 그 제품이 여기에 나옵니다. 거기에 없을 경우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 모조품인지 진품인지 그런 것도.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요 안에 있는 것들을 다 하신 거예요, 사실. 이게 지금 요 렌즈 컨텐츠 렌즈에서 밖에 있던 쇼핑 렌즈부터 해서 QR코드 이런 것들에서 다 하신 거고요. 여기서 젤로 저희는 움직여가면서 뭔가 궁금하면 많이 찍어보는 게 스마트 렌즈고요. 사실 쇼핑 렌즈는 잘 안 찍는 것 같아요, 저는. 스마트 렌즈하고 그다음에 와인 라벨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이런 것들만 잘 사용하셔도 굉장히 요 네이버는 잘 사용하실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요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앞에 쇼핑은 그야말로 쇼핑에 대한 모든 것들이 나와 있는 거고요. 이 클립이라는 게 새로 생겨서 선생님 이게 뭐예요? 그러는데 유튜브 같은 음짤, 틱톡? 뭐 그런 것들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 그런 동영상들이 올라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한 번도 사실은 안 들어가 봤습니다. 별로 안 좋아해서. 자, 근데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추천 인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뭐, 지금은 시원한 김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거의 근데 뭐 판매 위주고 아니면 PR 위주입니다. PR 위주. 그래서 저는 잘 보지 않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이버는 끝내겠습니다. 자, 홈 버튼 눌러서요. 오늘 다음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람이 없어서 빠르게 좋네요. 자, 다음에서는 음악 검색과 꽃 검색을 하실 거예요. 음악 검색과 꽃 검색. 네이버에서도 아까 음악 검색이 있었지만 이 음악 검색이 다음이 원조라 제가 다음을 하는 거고요. 네이버에서는 지금 거기 스마트 렌즈에서 요것저것 찍으면 다 알아봐 주기는 하는데 정확히 꽃만 찍어서 꽃에 대한 정확도를 가르쳐 주는 건 다음이라고 생각해서 다음을 수업하겠습니다. 자, 플레이스토어에 없으시면 플레이스토어에 자, 하단에 저는 게임에 와 있는데 앱에다 놓고 상단에 해서 다음을 터치하면 자, 업데이트가 떴거나 설치가 있으면 설치해 주시면 되고요. 사용하시던 분은 다음이라는 글자를 터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카메라로 돼 있거나 마이크로 돼 있거나 저하고 틀리게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요 꽃검색은 길에 가다가 아니면 산행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 좋습니다. 이 꽃을 터치를 하시면 꽃 모양을 터치를 하시면 하단에 꽃검색이라고 이렇게 모양이 떠요. 그래서 다시 꽃검색을 다시 터치하시면 돼요. 그랬더니 꽃이 이렇게 꽃 모양이 자꾸 움직이죠. 요 안에 꽃을 넣고 찍으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지금 현장에 꽃이 없죠? 그럴 경우 본인 갤러리에 혹시 찍어놓은 꽃이 있으면 불러오실 수가 있어요. 갤러리에 어디를 들어가요? 그 네모칸. 그래서 터치하시면 자. 그래서 오시면 이렇게 네모칸이 보여요. 네모칸이 좀 가운데로 올 수 있게 해서 완료라는 글자를 터치하시면 꽃이 가운데로 오죠. 그러면 자 제가 갖고 온 꽃은 제 거 있는 꽃 하나 가져가면 돼요? 예. 자 다음에서 꽃 검색은 꽃만 해당됩니다. 그 이파리나 나무나 그런 거 찍으실 때는 네이버. 그래서 이렇게 저는 지금 우리 선생님들 보여드리기 위해서 흰색 민들레를 갖고 왔습니다. 원래 흰색 민들레를 갖고 왔더니 얘가 그래요. 여기 꽃 검색하시면 이 꽃은 몇 프로에 가깝다고 딱 써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올라오시면 자 식자재 해서 써 있죠. 흰색 민들레 식자재 먹을 수 있다고 이렇게 써온 다음에 산채류라고 써 있습니다. 산채류가 아니고 국화 뭐 이런 종류는 뭐 속떡잎 식물 우리 어렸을 때 겉떡잎 식물 뭐 그런 분류에 대해서도 다 써 있고요. 흰색 민들레 보관법은 흙을 털지 않고 신문지에 싸서 지퍼팩에 넣어서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오래 가신대요. 약으로 씁니다. 자, 식용뿌리는 뿌리를 포함해서 모든 부분을 다 먹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꽃까지 다. 자, 얘 약으로 좋은 효능은 간 기능 개선, 염증 완화, 면역성 강화, 체내 독소 제거에 효과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약 재료로 쓸 때는 대부분 햇빛에 말린 다음에 잘게 썰어서 쓴다고 써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효능이 좋은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써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산행이나 하시면서 보시면서 이렇게 꽃 검색해서 꽃을 찍어 보면 이게 먹을 수 있는 건지 못 먹는 건지 확인이 가능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아이하고 움직이는데 아이가 물어보면 맨날 몰라. 엄마도 모른다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손주들하고 움직이실 때 이렇게 빠르게 센스 있게 검색해 주시면 대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지금 관련 검색어라는 거 밑으로 화살표가 있어서 제가 그랬더니 노란 민들레 해서 흰 민들레 차,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토종 민들레, 산민들레, 이렇게 민들레 꽃맛 있는데, 자, 민들레가 다 토종이 아닙니다. 노란 꽃인데 거의 민들레. 서양 민들레도, 우리가 노란 민들레는 서양 민들레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노란 민들레도 토종 민들레가 있고 서양 민들레가 있습니다. 이 꽃 있잖아요. 꽃을 싸는 밑에 부분이 이렇게 오므라져 있는 게, 오므라져서 피는 게 토종 민들레고요. 활 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서양 민들레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노란 민들레도 약용으로 씁니다. 약용으로 쓰는데 흰색 민들레하고 차이가 뭐냐면 흰색 민들레가 간 기능이 조금 더 좋습니다. 그래서 흰색 민들레가 조금 더 구하기 힘든데 모든 게 면역성하고 염증 완화에 다 좋기 때문에 알고 보면 노란 민들레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들레 작을 때 꽃 안 폈을 때 이파리 잘 묻혀서도 드시고 하시죠? 저는 쌈 싸먹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민들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꽃
빨간색에서 지나다니면서 필요하시면 이렇게 찍어보면 아실 수 있다는 거. 저희 또래는 잘 안 먹었는데 저희 엄마 또래나 해서 어르신들은 옛날에 드시던 게 있어요. 우리는 풀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질경이 뭐 이런 것들이 약이라고 이렇게 뜨잖아요. 우리 때는 질경이가 풀이었거든요. 저희 클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검색해서 알아보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다음에서는 꽃을 찍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히 알아보실 수 있다는 거. 근데 얘는 꽃만 됩니다. 꽃만. 이파리는 되지 않습니다. 이파리나 나무를 알아보실 때는 네이버에서 스마트 렌즈로 알아보시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 길 다니시면서 그러시죠? 아, 이 노래 어디서 많이 듣던 노래인데, 내가 옛날에 좋아하던 노래인데, 이게 뭐더라? 그겁니다. 그런 검색이 여기 다음에서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다시 여기를 터치하시면 음악 검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음악 검색을 터치를 하면 음악이 나오면 검색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음악이 나오면 얘를 터치를 하면 이 음악이 무슨 음악인지 가르쳐줘요. 다시 한번 터치. 아까 노래가 안 나오셨을 때 터치했으니까 잠깐만. 어리석다는 것을 살다 보면 알게 돼. 알면 웃음이 나지. 자, 지금 노래가 나오기 전에 터치를 하셔서 인식하지를 못한 거고요. 노래가 나올 때 터치하면 이런 식으로 인식이 돼요. 나훈아의 공 맞습니다. 지금 제가 틀어드린 노래가 나훈아 씨의 공이라는 노래인데,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얘가 지금 찾아준 거예요. 나훈아의 공. 그 다음에 여기 검색, 음악 검색 여기를 보시면 터치하시면 가사를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노래의 가사를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 검색을 하면요? 예, 음악 검색에서 그 다음에 곡 재생이라는 걸 터치하시면 얘가 멜론으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럼 멜론은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검색만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는 검색만. 멜론은 사용하시려면 돈 내고 사용하시는 거라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렇게 음악을 이 노래가 뭐더라 하실 때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제가 다른 노래를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잠시만요. 헬스용 한번 해볼까요? 노래를 하나 틀었으니까 음악 검색을 자, 이 음악 검색 사용하는 이유가 내가 알고 있는 노래가 아니고 옛날에 소실적에 참 좋아하던 노래인데 이 노래가 뭔지 몰라. 길 가다 보니까 이 노래가 나오는데 이 노래가 뭐더라 하실 때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온전히 이제 뭐 하면서 라디오에서 이렇게 음악이 나오는데 가사가 너무 좋아. 노래가 너무 좋은데 노래를 모르겠어. 그럴 때 이 음악 검색해서 음악을 찾는 것 같아요. 그럴 때. 그러면 이 찬송가 같은 것도 그렇게 나와요? 예? 찬송가. 찬송가도 나오죠. 찬송가도 대중적인 거는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들어보고 뭐하고 그 다음에 가사까지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음악을 틀어볼 수 없다는 게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음악은 다운로드 받아서 쓰실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알아만 보고요. 다운로드는 제가 다운로드 받는 사이트가 있어서 다운로드 받는 앱이 있어서 거기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누가 부른 건지, 노래 제목과 누가 부른 건지 가사를 볼 수 있다는 거. 처음 듣는 노래가 가사가 너무 좋으면 한 번씩 저는 들어가서 가사를 보고 쭉 읽어보고 그 노래가 마음에 들면 다운로드를 좀 받는 편이라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서는 꽃 검색, 음악 검색 요거 하시는 게 제일로 좋다. 나머지는 네이버하고 같습니다. 네이버하고 같이 음성 검색, 뭐 뉴스 같은 거 다 보실 수 있고 다 하실 수 있으니까 다음에서는 그걸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음악 검색했으니까 음악을 검색했는데 내가 들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돈 내고 들으라 해서. 그래서 그거는 다음 주에 무료 음악 다운로드 받는 걸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